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8월 14일 찐시황 오늘 또 엣지 있는 인사이트로 언제나 보여주시고 계시는 KB증권 프라임센터의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실적 시즌인데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딱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참 시장 우리 이사님께서도 이제 힘드셨다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되게 힘들었던 하루인 것 같아요. 아마 네. 고수분들도 많이 좀 힘든 하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이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네.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인데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안 좋았고요. 기관 외국인들 수급도 별로 안 좋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면 일단 외국인들도 한 1,200억 가깝게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도 한 1,35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달러가 또 이제 물가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높게 나왔고 네. 달러가 약간 이제 위로 튀었고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이제 약세가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 잠깐만 볼까요? 원화가 또 튀었죠. 위로 약간. 네. 1,330원 90전. 네. 6원 정도 튀었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니까 외국인들은 좀 쉽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긴 어려운 그런 환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중화권 증시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도 반등 주지 못하고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대만이 또 1% 이상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좀 약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 또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이 물론 장중에 1.99%까지 빠져서 네. 낙폭을 좀 줄이긴 했어요. 그죠? 1.15로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내일 이제 또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하락 종목수가 한 1,000개 정도 약간 증가하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8월 23일인가요? 그때 실적 발표 전까지의 뭔가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상황.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니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그들도 영향을 받는 전체적으로 조금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좀 축들이 약간 에너지가 조금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튀고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1% 내외로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휴일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또 노출되기 싫은 분들은 오늘 그죠? 또 한 발 또 빼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오늘 하루 흐름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가지 모멘텀이 있을 때 몰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불안할 때는 보통 테마 같은 경우에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초전도체 이쪽은 강세를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 지수 레벨에서는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이든 수급이 들어오든 반등을 엿볼 수는 있는데 그런 현상이 아니라 되려 우리가 저번 주에 있었던 하나의 모멘텀인 중국 관련주들 이쪽으로 수급이 또 집중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는 또 어떤 식의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만만치 않은 이번 한 주도 다행히 징검다리 휴일이 하루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보다는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좀 종목이나 개별 테마나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번 주에 매매를 꼭 한다면 그죠? 지수는 갇혀 있고 종목 테마 장세 움직임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파워 테마 쪽 화면들 보면 오늘 가장 강했던 테마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가장 강했다라고 나오고 그 아래쪽에도 뭐 초전도체하고 약간 엮여 있는 핵융합 그리고 밑에는 이제 중국 소비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어서 일부 좀 강세를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 면세점과 카지노 정도 여기가 이제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초전도체 쪽부터 한번 이거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죠? 예측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8.15 우리 가족분들한테 언제 말씀드렸죠? 이게 주간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그 이사님하고 제가 이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제가 이 초전도체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물론 아무것도 없고 숫자도 없고 이게 진위 여부도 아직 논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의 지금 성격 자체가 그 좀 꿈과 그죠 희망과 뭔가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강하게 움직이는 성격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뭐 무시하거나 폄하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매매가 좀 가능한 분들 특히나 좀 고수분들은 여기 초전도체 테마에 그래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이 초전도체가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한지에 대한 그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기술적인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설명을 약간 드렸었거든요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은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우리는 그 초전도체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해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거 보면 관계 없다. 우리는 모르겠고. 그죠? 일단 처음에 초전도체로 분류가 됐으니까 초전도체야 라고 그냥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쪽으로.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들이 사실 상한가 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 테마에서 주도 종목은 신성 데이터테크, 그죠?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일단 자기들이 회사에서 우리는 관계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푹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부 가지고 있던 분들이 기업 관계자분들이 또 지분을 팔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온 초전도체 LK99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하고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VC 여기 차라리 그러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낫겠네. 그죠? 이거는 우리는 그 관계 없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미 여기에 관련돼 있고 연구소에 지분을 투자해놓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2차 랠리에서는 이 신성 데이터테크가 왜냐면 지분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파워로직스보다는 이게 먼저 달린 게 아닌가 싶고 금요일에 제가 이제 재밌게 좀 본 것 중에 하나는 신성 데이터테크가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여기 이제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파워로직스가 갑자기 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니까 오늘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래 정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신성 데이터테크 조금 팔아서 파워로직스로 약간 이동하신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이건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오늘 파워로직스도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지난 금요일 날 오후장에서 강세가 나고 오늘 파워로직스가 상한가 들어가는 그 다음으로 이제 지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래서 조금 그나마 조금 내가 믿음 있는 종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요 두 종목으로 이제 플레이가 좀 나타나는 그런 구간 아닌가 싶어. 근데 나름대로 사실은 이 회사들이 원래 하고 있던 기업들이 뭐 완전히 이상한 회사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신성 데이터테크는 뭐죠? 그게 전장 쪽에 부품하고 있는 회사죠. LG 관련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번씩 거기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기업이고 파워로직스는 이게 BMS 쪽인가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쪽으로. 그러니까 나름 신성장 그 동력을 붙여서 하고 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근거가 없는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조금 더 뭐 믿음이 쏠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고 아까 이제 뭐 핵융합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은 모비스까지 뭐 강세 여러모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일단 그래서 진위 여부가 곧 밝혀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2, 3주 내로 뭔가 알려질 거. 그러면 지금이 8월 중순이잖아요. 8월 중순이기 때문에 2주, 3주 뒤면 9월 초 정도? 그죠? 9월 초 정도까지는 이거 앞으로 이게 뭐 진위 여부가 나올 수가 없는 아직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대신에 뭐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또 기사가 나오면 뭐 순식간에 또 흔들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9월 초 늦어도 중순까지는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좀 들썩들썩 할 수는 있다. 다만 뭐 중간중간에 혹시나 뭐 어떤 어디에서 또 약간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초고수분들만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초고수들만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변동성이 이제 이 가까워질수록 커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늘 뭐 흐름을 보면서 어쨌든 이 시장에서 뭐 왜냐하면 이게 숫자로 가늠이 안 되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됐을 때 우리 산업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있고 얼마나 이게 뭐 숫자로서 영향을 줄지 뭐 주판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환호를 하는 게 아닌가 시장 성격에 맞게.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센 테마 중에 이 초전도체를 빼놓고 우리가 뭐 시황 정리를 하기는 참 애매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핵심 부분을 짚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테마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그 꿈과 희망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실현되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파이가 우리가 뭐 한 이 정도다라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테마로 부각이 돼서 종목들은 시세가 나는 경우고요. 다른 경우도 비슷합니다. 테마가 새롭게 생겨났을 때는 앞단에 이게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 시장에서 딱 그렇게 선을 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보통 둔화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진위 여부가 2, 3주 정도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 시장 또한 지금은 실적주에 시총 상위주에 반응하기보다는 테마가 이제 좀 먹히는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시세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게 우리 하나의 시장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매매로 연결을 하는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이 테마가 가장 강한 테마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테마가 어쨌든 얼마나 강한 에너지로 당분간 이어지는지도 우리가 시장의 또 종목 장세 에너지를 또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꼭 하지 않더라도 그죠? 우리가 매매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맞습니다. 이 변동성 큰 거를 뭐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그죠? 안 되니까 어쨌든 시장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시장 흐름 보시는 분들은 이 테마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는 당분간은 좀 캐치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뭐 우리가 특이하게 본다면 제가 아침에 장시작전 방송에서 주말 사이에 라면 한번 비빔면 한번 두 끼나 제가 면 종류를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지금 하기야 뭐 내수보다 지금 해외 쪽이 워낙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상한가 갈주는 사실은 이 지금 시장의 장세가 이런 것 같아요. 뭐가 하나가 있으면 이게 그냥 뭐 야금야금 오르는 게 아니라 상한가에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니까 참 매매하기도 어렵고 그죠? 판단하기도 급등을 보자. 이게 시가가 18% 상승해서 출발했네요. 그리고 뭐 한 10% 정도 더 올라서 상한가로 바로 이렇게 직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이러한 내수 개별 이 소비주가 상한가를 간다? 참 이게 뭐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자주 보는 광경인가요? 이게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이 좀 쏠림이 워낙 또 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실적이 좋은 경우 특히 이익 대비 예상치가 뭐 20% 이상 잘 나오는 군에서 그 정도의 파급력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좀 쉽게 보기 힘든 현상이 최근에 시장에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1년 동안의 흐름을 봐도 이렇게 갭 상승해서 날아간 적이 거의 지금 일단 2020년부터 2년 동안이네요. 그죠? 2, 3년치 지금 보는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 와, 이 케이스는 진짜 지금 시장의 성격을 뭔가 하나 있으면 그대로 그냥 확 달라붙어서 그죠? 뭐 20% 이상 보내버리는 코스맥스도 지난주에 왜 딱 그 이슈 나오자마자 하루에 주가가 20% 가깝게 오른 날이 그렇습니다. 코스맥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딱 보니까 갑자기 이 패턴을 보니까 그 패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게 왜 윌리엄 오닐의 그죠? 여기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차트를 길게 한번 이렇게 길게 한번 봤을 뿐인데 약간 손잡이 달린 컵 패턴, 그죠?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인가? 네. 네, 그 책에 나오는 약간 그 패턴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요 손잡이로 완성을 해놓고 바로 튀겨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지금 보니까. 네. 이 금요일 날 사셨던 분들은 그죠? 네. 그리고 오버나잇 하신 분들은 오늘 참 좋은 흐름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음식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거는 문화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아이돌을 보고 우리나라 연예인을 보고 화장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동남아 분들도 그렇고 외국인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래서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사가고 그죠? 그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직접 바르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시술도 또 받아보고 이런 부분도 아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저는 이제 느끼한 걸 잘 못 먹어서 네. 스파게티도 사실 뭐 해산물 스파게티 조금 네. 매콤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까르보나라나 뭐 느끼한 거 사실 잘 못 먹어요. 근데 스파게티도 그렇고 피자, 와인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이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금은 우리가 꼭 먹는 것처럼 평소에 그죠?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저는 와인 뭐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네. 와인도 전 안 마셔봤는데 와인 애호가들이 정말로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라면이 해외로 가면서 그죠? 네. 이런 역할들을 지금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지 짜파게티 뭐 짜파구리 이런 것들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의 이런 음식 문화도 꽤 지난번에 핫도그 이야기를 제가 뭐 한동안 우양 관련해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원래 핫도그는 미국의 그 핫도그가 전통 핫도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꼬챙이 꽂는 거 이거는 네,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네. 음식도 결국에는 이게 문화 K컬처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형적인 그 파급 효과를 최근에 이 삼양식품과 농심의 이 라면 수출 데이터 실적에서 보여주면서 네.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야 이거는 과하다 뭐 이렇게 볼 영역은 아니고 어쨌든 맞습니다. 앞으로의 계속 실적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들을 좀 추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쪽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료들 중에서 국내 매출 이외에 해외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초기에는 비용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양식품이 작년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2자리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이번에 계속 한 자리가 나오다가 2분기 실적에서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왔습니다. 15%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 자, 내수에서 수출단으로 이제 매출이 확장되는 음식료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2자리 나오는 그런 랭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다른 음식료 쪽에도 대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혹시나 뭐 지금은 약간 곡물 가격이 한 번씩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그죠? 흑해 관련해서 뭐 이슈도 있고 네. 뭐 또 베트남인가 어디 또 뭐 쌀 수출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곡물 관련해서 몇 가지 노이즈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좀 하향 안정화된다면 어쨌든 원가 측면에서도 네. 그죠? 음식료 여기는 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스프 만들 때도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원가 이런 부분들도 안정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앞으로 이 실적 추이가 제가 영업이익 4개 분기 합성 차트를 이번에 2분기 실적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네. 전고점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네. 뭐 지난번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난번에도 약간 쉬었다가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성이 꽤 몇 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가 나오더라고 한번 방향을 정하면.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전고점 돌파한 구간에서 당분간 방향성이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뭐 실적이 어쨌든 주가의 가장 큰 뭐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죠? 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의 기업 가치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될 거니까 과연 이게 피크아웃인지 아닌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가 2분기 실적이 앞으로 피크아웃일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수익성이 그죠? 더 좋아지면서 올라갈 룸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가를 지금 앞으로 좀 더 홀딩해 가거나 아니면 뭐 추후에 조정 받았을 때 내가 좀 사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자, 이 정도 한번 우리 오늘 또 시장에서 좀 가장 강했던 것 정도 2개 봤는데 네. 또 강했던 거 뒤에 이면에는 네.
좀 아쉽지만 그죠? 네, 아쉽지만 또 안 좋았던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뭐 불편해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뭐 흐름이니까 맞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드려보는 게 뭐 다양한 뭐 이야기들을 해주는 측면에서 해드리는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올랐던 섹터가 있었던 반면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오늘 좀 쉬어가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그래도 뭔가 희망이 저는 하나 보였던 게 2차전지 내에서도 우리가 4대 소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양극이 있고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우리 분리막 있죠? 네. 네,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액 뭐 네. 이런 4대 소재가 있는 핵심 소재. 음극재 있잖아요, 음극재. 네. 네. 음극재가 오늘 그래도 대주전자재료, 네네.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오늘 제 기억으로는 한 3% 전후? 네. 맞죠? 네, 이 정도 강세를 보였고 네. 나머지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우리 이미 최근에 막 달렸던 6월달, 7월달 강하게 달렸던 여기에서 조금 슬로우한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만 네.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같이 동조화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음극재 쪽에서 좀 꿈틀하는 느낌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희망은 살아있다. 네. 다 같이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게 아니라 좀 2차전지 내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포인트를 받고 그러면 양극재가 이제 좀 올랐던 부분을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본다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큰 형님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들은 아직까지 뭐 테슬라만큼 그만큼의 이제 장악력을 이제 뭐 중국 외에서는 그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자꾸 이제 가격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싸움을 붙이니까 그죠? 네. 네. 치킨 게임이라고 뭐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니까 야 이러면 출혈 경쟁이 남는 거 안 그래도 지금도 별로 없는데 네네. 앞으로 이거 뭐 BP 아니면 뭐 이거 뭐 별로 벌 게 뭐 벌 수 있는 게 있겠어라는 우려감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성차,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자꾸 하게 되면 네. 어쨌든 2차전지 이 기업들한테는 뭔가 마진 압박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이사님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좀 장밋빛 전망을 그렸던 것만큼 전기차 판매가 좀 성장이 안 나오고 네. 해서 약간 전기차가 기존의 로드맵대로 보급률이라든지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조금 약간 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재고 좀 늘고 그죠? 네네. 판매 증가율이 41% 증가하긴 하고 있지만 유율 자체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 이 자체는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죠? 이게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 야, 41%만 성장했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100% 이상 성장하다가, 네. 작년도에 60% 이상 성장하다가, 네. 뭐야, 이거 40% 성장? 점점 이게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네. 네. 여기에 예민하게 조금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특히 이제 8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요 기간 동안의 수출 데이터가 11일 날 발표되잖아요. 네. 양극재 이제 또 뭐 판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 내 밸류체인 안에서도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은 약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흐름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지난번에 이렇게 6월달에 이렇게 아주 이때가 뭐죠? 우리 숏 스퀴즈라고 표현하나요? 네. 숏 스퀴즈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다가 네. 살짝 쉬었다가 고개를 약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거 돌파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죠? 네. 이렇게 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2차전지 뭐 이 구간에서 많이 올랐던 특히나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흐름을 간단하게 한 번씩 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뭐 가장 큰
덩치가 큰 양극재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자, 이게 딱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쌍봉의 패턴이 여기죠,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꺾였다가 반등을 좀 주는데 했잖아요, 그죠? 네. 주는데 하다가 아쉽게도 여기를 돌파를 실패를 하고 밑으로 전저점 깨고 이렇게 내외를 가버리는 60일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일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또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발밑에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약간 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지지 에너지. 정도에서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으니까 지지 한번 받겠지. 그러면 뭐 또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급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세고 주도주였다면 아마 이번에 저는 에코프로 기업 설명회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돌파 시도 나오다가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도 테마에서는, 강력한 주도 테마에서는 약간 한 발 지금 밀려난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큰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양극재에서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참 뭐 제가 아쉽게도 이렇게 이것도 올라가다가 똑같네요, 그죠?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되면서 여기 61선까지 가깝게 지금 내려오면서, 그나마 그래도 오늘 사실 장중에는 더 빠졌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약간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시도가 마지막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가족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또 관심이 있으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BM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죠? 61선까지 양극재들은 여기까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에코프로는 그래도 위에서 조금 그나마 버티는 그런 모습으로 낙폭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아쉬운 부분은 가장 돌을 놨던 LG화학은 오히려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하더라도 진짜 좀 그 1등주, 그죠? 아니면 2등주를 하는 게 맞네라는 생각이 여기서 또 보여요. 비싸다고 해서 그렇게 안 했다가 LG화학을 하신 분들은 오늘 좀 더 속상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이게 2차 전지단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먼저 시장의 환경입니다. 뭐 재고의 증가 그 부분을 짚어 주셨듯이 성장주가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죠. 원래는 뭐 전기차의 보급률을 생각을 했을 때 2025년 이상, 뭐 2030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오기도 하면서 이게 신고가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짚고 넘어간 것처럼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 반응이 10년물 예로 들면 한 4% 이상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깝게 미래 가치를 가지고 오는 거를 지금은 멀게는 한 내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 또 뭐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 성장주가 부각을 못 받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BM은 2025년 실적 영업이익 감안을 해보면 한 1조 2천억 정도, 뭐 우리가 비용 감안해보면 한 1조 단의 이익,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 30조 이하로 가면은 밸류 매력은 이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르게 먼저 반등이 못 나온다는 건 시장에서 아직 성장주의 터치가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의 뭐 그런 금리 환경을 봤을 때. 그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전방에서 지금 산업의 변화가 있을 때는 종목이 탄력도가 생길 때는 그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다든지 리튬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장이 성장주를 뭐 반영해주는 환경이 다시 도래하거나, 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4% 이하로 그런 점이 나타날 때 다시 시세가 강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급하게 이거를 여기에서 2차 전지를 계속 봐오다 보니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시각에서는 시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해야 될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요거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4% 아래 있다가 최근에 뭐 물가가 약간 뭐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게 튀어버리면서, 그죠? 요게 이제 성장주들을 약간 괴롭히는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 옛날부터 제가 항상 저는 자료에 이제 우리 가족분한테 이걸 일부러 넣어놓고 있거든요. 요 공식은 웬만하면 그래도 머릿속에 어렵지만 이게 알이
그 방금 우리 이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이게 금리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 특히 성장주들한테는 네. 아주 이 진폭을 크게 아래 위로 만드니까 네. 지금은 약간 또 내려오는 듯 하다가 이래 돼 버렸으니까, 그죠? 네. 성장주들한테는 이 부분을 조금 흔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차전지는 일단은 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네. 다 같이 조금 슬로해질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도 오늘처럼 조금 이제 차별화될 것이냐, 네네. 그 부분은 좀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제발 좀 차별화되기를.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차별화되면 네. 양극재 회사들도 가격 조정을 60일선 정도까지 받았으니까 네. 여기서 가격 조정 받아는 오히려 약간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일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음극재가 막 힘을 내면, 그죠?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대주전자 재료하고 대주전자 재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중에 사실 6%까지 강세가 나오다가 네. 전체 시장이 코스닥이 워낙 뭐 1% 이상 밀리니까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네. 그래도 지난번 이게 한 번씩 저점 잡았던 구간 있죠. 이 초록색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오니까 어쨌든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이 이게 잘하면 차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지고 볼 수 있고, 특히 대주전자 재료는 우리가 뭐 열심히 이제 이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인데 네. 이게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비중 자체가 함량이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덕트가 다양화되는 부분, 네.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네. 애플의 아이폰이나 애플의 디바이스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기 위해서 애플이 대주전자를 재료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좀 대주전자 재료한테는 나름대로 주가의 하방을 네. 보이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애플이라서 이게 네. 워낙 애플은 비밀스러운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죠. 네.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리콘 이런 음극재가 많이 이제 투입이 되면 당연히 나노 신소재도 대주전자 재료와 함께 그 부분이 같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노 신소재도 뭐 20만 원 이번에 트라이 나오다가 14만 원까지 이렇게 조정받고 60일선까지 빠져 있는데 여기 정도 수준에서는, 그죠? 음극재에서 먼저 좀 하방을 다져주는 모습, 아니면 좀 반등이 나와주면 2차전지 내에서도 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가지면서 네. 양극재도 이제는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약간 행보하는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좀 연착륙이 되면서, 그죠? 네. 다음 또 아까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다시 또 4% 아래로 내려가면 또 한번 또 움직이고 이런 그림이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저는 이제 MACD 이 오실레이터 주봉으로 이렇게 부분들을 보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이제 BM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한 몇 주인가, 이게 한 4주, 5주 동안 한 번도 이게 길이가 짧아진 적이 없이 계속 길어지면서 에너지가 좋아지는 방향이었는데 이게 한 2, 3주 전부터 이게 서서히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뭐 주도 테마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과 연착륙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대신에 2차전지 내에서 다른 섹터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기를, 2차전지 내에서 다 죽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흐름을 한번 연휴 이후에 저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사님도 좀 힘을 보태주시기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 그래도 이제 그 한 축을 만들어줬던 게 저기 뭐죠? 테슬라 있죠, 테슬라. 테슬라고, 잠깐만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고점에서 요거 저는 있잖아요. 갭 하라. 이때부터 이제 좀 요거 단기적으로 요거 쎄하다 회복 뭐 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테슬라는 조금 안 좋은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펀더멘탈도 보지만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보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가 지금 일단 안 좋은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한 축은 우리가 엔비디아였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 형님이 또 이제 또 최근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14%?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텐데, 오늘 반등 안 나오면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밀리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기술적인 안 좋은 또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단기 추세라면 이런 추세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죠? 네네. 누구나 우리 기술적 분석 보신 분들은 예, 요거를 여기서 이탈을 예, 저도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네. 요 두 개의 연봉을 빨리 회복 못하면 엔비디아도 이제는 예, 조금 좀 예. 근데 하필이면 시장의 원투펀치인 대장주 양쪽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또 반도체 우리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AI 반도체 쪽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이게 그 엔비디아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고 미국에서의 시각인 거죠. 네. 이게 2차 전지 성장, 그다음에 반도체 성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AI 단에서 수요를 창출해서 나아질 거라는 그 가정들을 두고 연간 기본 20% 성장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네네. 두고 각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내년, 내후년 정도의 실적을 이제 땡겨온 거죠, 주가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 먼저 주가가 꺾이기 이전에 어느 정도 뭐 금리 네네네. 톤 같은 경우가 한 4% 이상 갔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IT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자, 주가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에 물론 시장이 턴을 하면 2차 전지, 반도체 다 강할 수 있겠지만은 가깝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컴콜에서 한번 또 하반기의 방향성, 그렇죠. 8월 23일 날 성장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우리나라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리라 보이고요. 그 반등이라 하면 이제 다시 추세가 나타나는 반등 그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스닥 쪽 반등이 나와줘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주들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뭐 저는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되는데가 이게 며칠째 이어지고 나오지 않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고민의 구간입니다. 정말. 네. 지금 이게 SOXX, 섹스 반도체 ETF인데 이게 세해요. 지금 떨어지는 게 그죠? 갭을 툭툭 만들면서 어쨌든 얘가 다시 살아나줘야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반도체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살아나줘야 우리나라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주도 테마의 한 축을 담당했던 AI 반도체까지 살아나는 그죠?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일단 그러면 기술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엔비디아와 함께 대장주는 저는 이 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종목을 항상 이제 벤치마크로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한미 반도체 시가총액 5조까지 갔었다가 그죠? 5만 원 뭐 넘어섰다가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러니까 뭔가 응집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분산되는 조짐이 그죠? 나타나고 있었고 더 드라마틱한 종목은 사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MLB 기판을 하는 그죠? 한 번도 이게 꺾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길이가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만약에 10,000원 안에로 제가 그때 뭐 엔비디아 전고점 돌파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아직 9,000원이면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 9,000원부터 지금 뭐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 길이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팔자리는 없었거든요. 이것만 따라서 그냥 본다면 다른 거를 제외하고.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한 주, 두 주, 오늘까지 3주째 이미 에너지가. 그러면 벌써 요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사실은 고점에서 조금 일단 뭐 내가 한 1,000주 정도가 있었다. 우리 기분 좋게 한 10,000주 할까요? 10,000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00주 정도 있었으면 일단 지금까지는 내가 안 팔았다면 이게 대세 상승인데 그죠? 굳이 중간에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근데 적어도 2주 전부터 이미 고점에서 안 보이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그죠? 한 방에 우리가 다 파는 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이더라도 뭔가 좋은 재료 임팩트인 게 나오려면 순식간에 이거 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분할 매도로 한 300주 정도 팔아놓고 또 한 주 지났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 되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뭐 조금 했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이미 3주째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돌아서려면
저도 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엔비디아가 네. 그죠? 1, 2주 뒤인가요? 8월 23일 날 뭔가 그죠? 예, 모멘텀을 강하게 보여줘야 네. 얘네들이 이제 다시 또 추세를 다시 복귀하는 예, 흐름이 돼. 그래 기술적으로 아마 그때쯤 되면 이게 길이가 짧아지다가 네. 살짝 다시 길이가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만약에 진짜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온다면,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요거는 우리가 뭐 주도 테마의 에너지를 기대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하방의 에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뭐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막 트레이딩할 구간은 아직은 이제는 아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 시그널은 이미 8월 8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다. 네. 그건 한빈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네. 엔비디아도 분명히 고성능 칩 G 뭐였죠? G200이었나? 아무튼 최근에 뭐 새로운 고성능 칩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도 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한미 반도체도 8월 8일 날 장 시작 전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30분 동안 반짝 올랐다가 거의 보합으로 밀리는 걸 봤을 때 네. 시장이 더 이상 AI 반도체에 뭔가 호재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는 중요한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네. 그 부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 게 있는데요. 네. 8월 9일 날 장시작 전 방송에서 네. 자 그럼 반도체가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내에서도 뭔가 아까 우리 2차전지에서도 왜 틈새 개별 차별화가 나타났었잖아요. 네. 반도체도 반도체가 다 죽지 않고 틈새로 차별화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시장은 에너지가. 네. 예, 왜냐하면 그러면 걔네들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밸류에이션 조정 잠깐 하고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다 죽어버리면 이거는 뭔가 섹터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잘 봐야 되고 그 대표적인 벤치마크 종목으로 저는 이제 파두라는 신규 상승 종목을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요날 했었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좀 짚고 지나갔는데 뭐 이 종목은 SSD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모바일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가 아니라 네. 데이터 센터에는 훨씬 더 고성능 네. 예, 그런 SSD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뭐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하거나 뭐 안정성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SSD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팹리스 설계를 해주는 기업이 파두라는 네. 회사다. 그래서 만약에 AI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죽지 않는다라면 저는 파두가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파두를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8월 9일날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오케이 2차 전지도 많이 올랐던 양극재가 살짝 쉬는 과정이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었잖아요. 한미 네. 반도체도 이번에 2분기 실적 해서 딱 그려보면 이게 밸류로는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지만 그 외에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면 그거는 숨고르게 하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일단 차별화되는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약간의 또 하나의 2차 전지처럼 저는 하나의 희망을 오늘 좀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파두가 파도처럼 네, 큰 웨이브를 일으킨다면 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관들은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물량은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85,000주 받아갔고 네. 근데 어쨌든 파두가 큰 반향을 일으킨다면 파두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뭐 같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죠. 네.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디자인 하우스 쪽 종목 아닙니까? 그죠? 네. 원래 TSMC에 붙어 있다가 네. 야, TSMC가 맨날 좋은 거는 대만 거기 밑에 있는 회사들한테 다 주고 네. 허접한 설계만 우리한테 주니까 열받아 가지고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딱 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삼성 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이 SSD 컨트롤러 IC 파두형으로 디자인 설계를 하는 회사가 AD 테크놀로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파두가 상한가 갈 때 AD 테크놀로지의 분봉을 보니까
엄청 강한 건 아닌데요. 엄청 네. 강했던 건 아닌데 네. 뭐 조금 가능성 정도는 저는 한번 엿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걸 보시면 네. 종합 차트에서 AD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면 AD 테크 보시면 네.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상한가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네. 이게 이제 오후 들어서 한 2시 이후부터 네. 에너지를 이제 이 캔들은 제가 캔들 볼륨 차트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캔들에는 거래량이 실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때부터 거래량 실리면서 종가까지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밀어 올리면서 네. 밑으로 내린 게 아니라 위로 올리면서 한 걸 보면 시장에서는 파도의 흐름을 보고 이제는 그 파도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까지 조금 찾기 시작하는가? 약간 그러한 부분의 희망 뭐 관련된 부분도 저도 체크하면서 이제 오늘 장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도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사실 변동성이 좀 당분간은 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도를 보면서 파도에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확산이 되는지. 그러면 반도체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지금 받았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이스파이타시스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조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연착륙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약간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혹시라도 해준다면 그때는 다시 또 한번 AI 반도체의 움직임이 나오는 뭐 그런 그림 정도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는데 뭐 틀린 거 아닙니까? 오, 한번 오.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결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하나의 단면을 꼭 봐야 될 게 이쪽이 그래도 확산이 되기보다 네네네. 주가가 머무르고 조정이 나오고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쪽은 반등이 나왔단 말이거든요. 네네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보통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서 그 애매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네. 미리 시총을 뽑아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쉬죠. 네. 한미 반도체 같은 네네네네. 경우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목에 찰 수 있는 시총까지는 한번 땡겨 놨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그래도 조정이 나오고 아예 망가질 거면 다 빠졌겠죠. 그런데 짚어주신 것처럼 뭐 파도와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건 시장은 그래도 개별주에 반응을 한다. 여기에 따라서 또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따라서 AD 테크놀로지 저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AD 테크. 너무 이게 딱 연결해서 그 포인트를 짚어 주셔서 네네네. 아마 이게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줘야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네. 다 죽지 않고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 약간 살아 있을 텐데 네.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 또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 내일 또 광복절 연휴니까 네.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뭐 파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파도 또 밑에 뭐 저런 종목들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또 한번 뉴스도 체크해 보시고 그죠? 네. 그렇게 또 내일 하루를 또 뭐 보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까지는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 관련주들을 이제 이걸 따라 사야 되나 중국 소비주들 아마 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요거는 이제 비만치로 네. 얘기고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의 성격 자체를 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코스맥스가 네, 네. 오늘 이렇게까지 그죠? 3일 연속으로 강했던 이유고 다른 뭐 한국 컬마보다 코스맥스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죠? 네. 이러한 흐름을 보인 이유는 코스맥스가 중국향 비중이 한 36% 매출에서 아직까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네. 중국 모멘텀이 열리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중국 소비주들은 꽤 오늘 윗꼬리를 좀 단 종목들이 꽤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이사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숫자를 어느 정도 좀 약간 계산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 뭐 코로나 이전 아니면 사드 이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 들어왔고 네. 그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했을 때 이 정도 매출이 나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대충 애널리스트 분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대충 숫자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이 테마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얘네들은 좀 지금 시장에서의 아까 뭐 초전도처나 뭐 아까 또 뭐 있었죠 뭐 그런 우리가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에는 네. 우리가 이미 알던 테마고 옛날에 있었던 테마고 네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점에서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를 좀 하자라는 제
저 컨셉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혹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이사님이 뭐 간단하게 또 생각이 있으시면 이거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뭐 생각이 되는데요. 뭐, 네. 이게 중국 반응 이전에 네. 미국의 화장품주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였고 네. 뭐 색조는 당연히 좋았죠. 뭐 CNC 인터라든지 쪽은 좋았는데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그 기점으로 코스메스 실적이 또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 좋았죠. 네, 내수에서 데이터가 올라왔고 맞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해외까지 더 좋아지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예상이 뭐 1260억 정도인데 한 1500억 나올 수 있는 구조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멀티플을 과연 확장해서 줄 수 있냐 그 여부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그죠? 네. 네. 이제 한 1조 6천억까지 올라왔고 내년에 막 2천억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2조 타겟은 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또다시 이게 헬 같은 경우가 팽창을 해야 되는 네. 그 수준까지 주가들이 먼저 이제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반영을 좀 한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고민이 되는 구간. 아, 그렇죠. 네네. 차라리 지난주에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빨리 들어가신 분들이면 모를까. 네. 지금 한 2, 3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오르고 나는 시점에서 네. 좀 추격하는 거는 저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을 해드리기에는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 뭐 8.15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는 숫자로 또 심플하게는 어쨌든 그죠? 숫자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여기서 멀티플 확장이 얼마까지 될 수 있을지는 네.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정말 핵심 엑기스를 딱 뽑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정리가 딱 다 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성장주는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니까 네.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틈새로 계속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이제 실적 끝났으니까 그죠. 네. 오히려 이제는 완전 또 개별 종목 장세가 그 9월 20일 FOMC 회의 전까지는 그죠, 아예 뭐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고 걱정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잘해주십시오. 저는 뭐 이제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언제나 딱 이렇게 핵심만 또 와닿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시간 할 때마다 딱 공부가 또 돼요. 정리가 되고 늘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핵심이 되는 업종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환경의 파악도 지금 중요하기에 뭐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갔습니다. 이제 시장이 내일은 휴장이고 미국 시장은 열립니다. 미국 시장의 방향이 뭐 또한 중요하겠죠. 많은 근심은 하지 마시고요. 네. 또 이런 오늘 그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그런 내용들처럼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또 엣지 있는 인사이트 제공을 해주신 KB증권 프라임센터 키맨 민재기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내일은 휴장이니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새롭게 또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8.15 머니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